오전에 내란숙의 윤석열이가 드디어 체포가 됐습니다. 아주 한 2, 3주 이상 버티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죠. 헌정사상 이렇게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이 많은 경력과 수사관이 투입된 사례는 아마 없는 걸로 기억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가기관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체포영장 집행 계기를 통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빨리 안정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체포영장 발부돼서 잡혀가면서조차 윤석열은 대담을 그 언론에 발표했는데 자기가 잡혀가는 것은 불법의 불법이다. 법치가 무너졌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수사는 자기는 그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한다. 이 대담 보셨죠? 네, 언론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측 주장과 그다음에 경호처 측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하여튼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이견들이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네, 본인이 그러한 행동이 불법이잖아요. 본인의 체포영장 발부를 거부했던 주장은 네, 그 자리에 계시고요. 이번에 12.3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위헌위법적이고 내란 친위 구태타입니다. 이번에 계엄 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계엄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님, 예, 그날 12월 3일 NSC 열지 않았다 했죠? 네, 열리지 않았습니다. NSC를 열 정도의 사항은 없었죠, 그날은? 그 북한의 무슨 그날은 없었죠. 북한의 남침 위험성이라든지 하는 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어디서 연락받았나요?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뭐 할 때 연락받았나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녁에 퇴근했고 난 다음에 연락받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 퇴근할 정도로 그날은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실제 아주 평온한 날이었는데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닙니다. 법무부 차관님, 이것은 완벽히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 위반한 것이죠. 이 부분은 곧 법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간 법리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걸로 압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여기 항목은 맞지가 않는 거죠. 삼척동자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알 수 있는 건데 뭘 법리적입니까? 계엄 절차도 위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세요. 계엄 절차는 헌법에도 있고 법에도 보면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건의하는데 이건 맞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령해야 되는데 심의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님, 이거 세모 정도 되면 되겠죠? 네, 전혀 실체적 X로 하고 싶은데 절차적 위원들이 다 모여서 거의 했기 때문에 세모 정도 했습니다. 법을 위배한 겁니다. 계엄 사령관도 마찬가지 국방부 장관이 건의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했는데 이때 계엄 사령관은 누군지조차도 몰랐죠. 국무총리님.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논의 없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이때 계엄 사령관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구체적인 것보다는 포고문 하는 게 한 장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묻는 답이나 하세요. 계엄 사령관 누군지 몰랐죠. 포고문에 적혀 그래서 계엄 사령관을 이때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선포했고 선포하면은 바로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도록 돼 있는데 국무총리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 통고에 보통 관보 게재를 뭐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그래고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하면 즉시 해제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3시간 후에 해서 절차를 위배한 겁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위헌 위법적이고 내란입니다. 세 번째,
계엄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계엄법에는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행정사무와 사법사부를 관장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하는 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님 이거 알고 있죠? 네. 네. 그런데 국회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때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용이 돼야 되는데 총칼을 든 군인들이 국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은 계엄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있겠죠, 법무부 차관님?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주된 범죄 사실로 해서 김영훈 전 국방부 장관 비롯해서 여러 이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심플하게 답변하세요. 이 항목에 없잖아요. 법에. 항목에는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너무 법률적으로 답변하려 하시지 말고. 그다음 네 번째, 계엄군은 포고령은 아주 심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포고령 1호에 국회나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하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이런 조항은 없죠. 법무차관님. 그래야 한 거예요. 네, 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법적인 이번 포고령 1호를 발의한 거죠. 거기 6번에 보면 전공의들 복귀 안 하면 계엄법으로 처단한다. 이런 것이 헌법이나 법률로 없잖아요. 이러한 네 가지만 봐도 윤석열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입니다. 국가의 위헌일 뿐만 아니라 실제 국가기관을 무능화시켰기 때문에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윤석열 변호인이 포고령은 옛날에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을 4, 50년 전에 거를 잘못 뺏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네네. 뭐 그분에 대한 평가를 제가 뭐 하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짜 코미디언 아니에요? 국제사회가 웃을 일이잖아요. 4, 50년 전에 헌법에 했던 포고령 그거 뺏겨서 잘못했다. 변호인이 하는 답변이 이게 맞나요?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로 인해서 국격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모든 것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마치 자기 체포영장 발의